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그러니까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발의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그 독소 조항을 제외하고 합의를 할 의사가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저는 뭐 그것도 그렇게 썩 그렇게 가능성을 높이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저는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그 금투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스탠스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확 틀어버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뭐 이거는 독소 조항이다고 얘기를 하면서 협상장으로 이제 당 대표끼리도 만나니까 네.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파격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해왔던 스탠스를 보면요, 굉장히 유연하게 어떤 보수적인 정책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목표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이 사법 리스크를 잘 이겨내는 것이 최고의 어떤 목적이라고 한다면 네. 그 외의 것들은 굉장히 유연하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이었죠. 오늘 속보로 났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라는 게 속보로 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이것을 받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위한 뭔가 좀 뭐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한동훈 대표한테 네. 그 조건을 만약에 좀 좀 여당 그 뜻을 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한다고 한들 첫째 우선 여당에서 받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뭐 확실한 건데,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아무리 조건을 줄여서 특검을 하게 되더라도 이 특검의 또 대상이 바로 대통령 부인 아닙니까? 부인. 그럼 대통령 부인이란 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아닌 말로 얼마나 이게 소프트 타겟입니까? 좀 이런 말을 표현해서 그렇지만, 아니면 찌르는 대로 푹푹 들어가요, 그냥. 그리고 불은 더 찌르면 딴 데서 또 막 튀어나와 지금. 그러니까 워낙 뭐 전화, 문자, 그리고 사실 이게 정말 치명적인 건데, 영부인이 된 다음에요, 원래 쓰던 걸 계속 쓰던 민간인으로 썼던 폰을 그대로 쓰잖아요. 원래는 그 폰을 반납을 하고 공용이나 비화폰을 쓴다든지 또 번호도 좀 바꾼다든지 각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대통령도 똑같아요. 대통령도 그냥 원래, 저도 지금 대통령 전화번호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과거에 했던 거 다, 그거 지금도 물론. 전화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면은 이 전화 관리를 기본적으로 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굉장히 이 네 분이 허술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좀.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뭐 찌르면 찌르는 대로 푹푹 들어갈 뿐더러 찌르지도 않았는데 막 튀어 나온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하여간 특검이라는 것은 받을 수 없어요. 대신에 특감을 아마 얘기할 겁니다. 특감을 얘기하는데 그건 또 민주당이 안 받아요. 그러면 이제 여당은 특감이란 거는, 이거는 뭐 원래 당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네. 이거는 정권과 관계없이 당연히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이거 확실한 법적인 규제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해서 박근혜 대통령 특감이, 이성수 특감이 우병우 문제라든가 뭐 박근혜 대통령 동생 근영 씨 고소라든가 다 했다. 그럼 민주당은 그때는 그걸로 꿀을 빨더니 자기들은 딱 집권하자마자 우리 문재인 청와대에는 비위를 저지를래야 저지를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그야말로 황당한 논리로, 또 그다음에 공수처가 있는데 왜 합니까? 라는 논리로 5년 내내 자기들이 그렇게 박근혜 정부 때는 필요하다고 했던 제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금 이재명 대표라든가 민주당 스탠스가 뻔하거든요. 특검을 하는데 특감은 필요 없다는 논리지만, 네. 두 가지 측면에서 특감을 안 받아요. 거기도 똑같은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 제도인데, 하나는 아닌 말로 특감을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특감을 컨트롤이 되면 일용할 양식이 없어지잖아요. 그다음 둘째, 그다음 두 번째는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그날부터 눈에 가시죠. 그리고 지금 보면 원래 이재명 대표 스타일이 보면은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를 볼 때에 네. 비선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 비선하는 거 다 그대로 특감에 걸려요. 아니래옵니다. 이거 다 공개해야 되고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운영하셔야지, 저렇게 명패도 없고 뭐 이렇게 직제도 없는데 왜 정진사랑의 사람이 저기 있고 저 사람한테 다 결제를 받습니까? 아니, 그리고 여기 지금 배소연이라는 사람은 보니까 분명히 의전팀에 있다는데 어떻게 의전팀장이 존재도 모릅니까? 뭐 이런 것을 다 걸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만약에
정권 또는 다른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네. 이 특감에 대해서는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내 생각에는 지금 말한 대로 그래 범위 좁혀서 니네 원하는 만큼만 특검해 줄게 해도 한동훈이 안 받을 것이고 네. 반대로 너네가 바로 저 특감 막 저 옹호하고 난리 쳐가지고 이석수 특감이 저 박근혜 정권 날아가는데 큰 역할 했으니까 네. 너네도 해라면 아 그건 안 하지 왜 네가 특검 안 받는데 왜 우리가 특검하니 특감은 지금 벌써 지나간 얘기야 오늘 박찬대 대표가 그랬죠. 네. 그래서 한쪽은 감내나라 한쪽은 감내나라 겁내나라 해가지고요 제가 볼 때는 또 그냥 공방만 계속될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특감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특검도 그렇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는 이쪽은 안 하고 하나는 이건 안 하고 아마 그렇게 될 거다. 특감은 미래를 향해서 존재하는 그렇죠. 거. 네. 특검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네. 그 계산하는 거. 예.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민주당의 속내는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특검을 해서 자신을 방탄하고 싶기도 하고 네. 특감을 안 받아서 자신을 보호하고 싶기도 하고 당연하죠. 예. 미래의 권력일 수 너무 있는. 쌈박하게 잘 정리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검이냐 감이냐. 네. 겁내나라 감내나라. 지금 네. 이구양님께서 강찬호 씨 통통 튀는 통찰력과 비하인드 스토리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 정 변호사님의 네. 저 확실한 해설 혹시 조만간 찬사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